자, 반갑습니다. 12월 23일 장전 시황 및 보유 종목, 관심 종목에 대한 브리핑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영상은 유튜버 시청자들을 위한 영상이라기보다는 제 매매 기록을 남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복귀 예습 영상이라고 봐주시면 되겠고요. 그래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0일 국내 시황부터 좀 보고 넘어가 보신다면 일단 코스피는 마이너스 1.3%, 코스닥은 마이너스 2.35% 굉장히 큰 하락이 이어졌는데 이 거래일 연속으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미국 FOMC 0.25%가 포인트 하락을 했지만 내년에 매파적으로 좀 금리 인하를 더디게 하겠다. 1년 동안 25년도 동안 두 번만 인하를 하겠다. 이런 쪽에 매파적인 이제 발언이 나오면서 전체적인 미국 시장이 좀 얼어붙었는데요. 이 부분이 커플링 현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도 좀 많이 반영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 동안 이제 연속 하락 마감을 했는데 일단 트럼프 정치 테마 위주로는 계속적인 순환매가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제 외국인은 매수세로 잠깐 또 전환을 했다가 이틀 동안은 양지수 모두 이틀간 매도세가 나오는 모습을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는 저점에서 좀 강배팅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좀 드리고 싶은데 예전 영상을 잘 살펴보신다면 어느 정도의 금리 인하, 일본 금리 인상 이런 부분에 악재가 남아 있었기 때문에 좀 단타의 개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저점에서 좀 강배팅을 해야 되지 않나. 현금 보유를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모아가시게 된다면 단기적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고 단기 스윙으로 접근을 하셔도 되지만 지금부터는 현금을 가지고 있으시는 분들이 좀 큰 베팅을 하셔도 괜찮은 시장이지 않나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시황 자체는 트럼프 트레이드 종목들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전체적으로 다 하락을 했어요. 그 중에서 상승이 나온 테마를 말씀드리는 게 더 빠를 것 같네요. AI 테마 좀 상승이 나왔고 조선 보유하고 있었는데 저는 다 팔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이제 조선이 좀 날아가 버리더라고요. 좀 아쉽기는 했지만 조선 관련주 좀 상승이 나오고 있고 그 다음에 우주항공 그 정도로 이제 요약을 해볼 수가 있고 대부분 종목들이 좀 하락을 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600개 정도 종목 중에서 1,400개 이상이 하락을 했으니까요. 전체적인 종목이 다 하락을 했다고 봐도 좀 무방한 그 정도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순환매가 계속 지속이 되고 있는데 전체적인 종목이 다 내리더라도 트럼프 관련 종목들은 조정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상승과 하락이 반복을 하면서 대부분의 종목들이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흐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 제가 이 종목을 테마는 지금 오픈을 하고 있지만 종목을 오픈하진 않았는데요. 대부분의 여기에 있는 테마 섹터들이 우상향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흐름이기 때문에 시장이 내리더라도 이 트럼프 관련된 종목들은 들고 가볼 필요성이 있다. 들고 가면서 이제 단타 치고 빠지는 전략으로 계속 구사할 필요가 있다. 언제까지? 트럼프 취임 전까지. 그리고 트럼프 취임 이후에는 여기에 있는 테마들 중에서 일부 테마들은 살아남는 테마들이 있겠죠. 그 종목들은 계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고 좀 버리는 카드가 될 테마들 같은 경우에는 그 이후로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세가 꺾인 테마는 현재로서는 방산, 그 다음에 원전 이 테마들은 아무래도 우리 정부가 미는 주요 테마가 미국 테마하고 트럼프 테마하고 같이 엮였었는데 지금 국내의 정치적 리스크가 별로 좋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방산하고 원전은 지금 추세가 많이 꺾인 상황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나머지 종목들, 나머지 테마들은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 그래서 지금 하락 조정폭이 크다는 거는 조정 정도로 봐야 되고 추세가 꺾였다고는 좀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방산 그 다음에 원전 이 부분은 조금 주의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트럼프 트레이드는 계속 지속돼야 한다. 그 정도로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오늘 새벽에 끝났죠. 새벽에 끝나는 미연물 증시를 좀 살펴본다면 미연물은 반등에 성공을 했습니다. 전체적인 빅테크 중심 전체가 흐름으로 상승 마감을 했고 그 중에서 하락폭이 컸었던 테마 종목들이 다시 한번 크게 반등이 나오는 모습을 보여줬는데 드론, SMR, 양자컴, 의료 AI, 우주항공, 반도체 특히 반도체 부분은 좀 반등이 나와줘서 다행이네요. 이 부분이 삼성전자와 하이닉스에 좀 좋은 영향을 줬으면 좋겠는데 또 삼성전자가 이렇게 되면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좀 반등이 나와주면 좋을 건데 기타 사항에 좀 보시게 되면 미국에 보조금을 지급받았는데 예상치보다 한 30% 정도 좀 적게 받은 수치로 나왔기 때문에 이게 반도체 지수는 올라갔지만 이 삼성전자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선반영이 됐는지 후반영이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악재로 작용할지 아니면은 호재로 작용할지는 월요일
뚜껑을 한번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참고를 좀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은 뭐 호재 부분, 악재 부분 또 설명을 드리면서 기타 사항, 한 주가 시작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타 사항에 전달드릴 부분이 좀 있네요. 그래서 조금씩 좀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12월 19일 큰 부분이 있었습니다. FOMC 미국 금리가 예상대로 0.25포인트 인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일본 금리가 인상을 하면 굉장히 안 좋은 부분이 생길 수가 있었는데 다행히 동결을 했습니다. 그래도 엔캐리 트레이드 자금은 계속적으로 빠져나가고 있다는 거 좀 둔화됐을 뿐이지 그 부분은 외국인 자금들이 계속적으로 이탈을 하고 있죠.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 불행 중 다행이었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큰 악재가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보유하고 있었던 현금으로 이제 강배팅을 시작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서 이제 조정이 크게 나온 종목들 중에서 상승 추세인 종목들을 찾아서 강배팅을 시작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종목 차트가 하나의 힌트가 될 수 있겠죠. 여기에 저는 강배팅을 할 예정이다. 그 정도로 좀 압축을 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국내 시장 같은 경우에 호재는 국제적 악재 대부분이 좀 해소가 된 상황이고요. 뭐 금리 인하 부분, 금리 인상 부분 이런 부분이 좀 어느 정도 해소가 됐고 더 이상 뭐 나올 악재가 모르겠습니다. 뭐 악재가 없을 거라고 예상을 했지만 갑자기 또 뭐 비상계엄이라는 정치적 리스크도 생기고 이런저런 산타 랠리는 고사하고 12월에도 계속적인 안 좋은 불황이 닥치고 있는데요. 일단 저는 국제적 악재는 대부분 해소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혹은 뭐 단기 스윙적으로는 이제는 좀 반등이 나올 시기가 되지 않았나 개인적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강배팅을 준비하는 거겠죠. 그 정도로 봐주시면 되겠고 이제 유동성 무제한 RP 매입 그 정부에서 개입을 한다고 나섰는데 이게 시작이 됐는지 아니면 언제부터 시작하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 이것도 만약에 큰 자금이 들어온다면 충분히 호재가 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악재 부분이 더 많은데요. 악재는 환율을 보시면 아실 수 있습니다. 한때 1,450원을 돌파했다가 1,449원으로 상승 유지가 됐는데 조금 불안한 감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환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나라 증시에는 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 경제는 뭐 그렇죠. IMF보다 더 심각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주위만 둘러봐도 알 수가 있습니다. 뭐 소상공들은 계속 어려워지고 소비자 물가는 계속적으로 상승을 하고 이런 부분만 봐도 기업들도 힘들어지고 주위에만 봐도 경제가 괜히 힘들다는 그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좀 더 심해지고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증시에도 조금 안 좋은 영향을 좀 끼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다. 단기적으로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 호재 부분이 좀 해소가 되게 되면 제가 저번 영상에도 말씀드렸다시피 한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중단기적으로 장밋빛 비례를 그 증시나 아니면 부동산에서 볼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앞전 영상을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악재는 뭐 정치적 리스크는 지금도 계속 되고 있고 탄핵 시초안이 가결되고 난 다음에 60일에서 90일 정도는 이 정치적 리스크가 계속 확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제 같은 경우는 또 이낙연 씨 관련주가 상승을 하더라고요. 그런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이어올 것이다. 그래서 정치적인 테마를 건드리시는 분들은 인맥주보다는 제가 봤을 때는 정책 테마주를 가시는 게 오히려 좀 더 안전할 수 있다. 이 부분을 좀 조언 드리고 싶습니다. 반도체는 반도체 등 우리나라가 이제 제조 위주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쪽이 좀 불황기가 계속적으로 다가오고 있다.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싶고 조선 관련주들은 그래도 그나마 낫다. 그 정도로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미장은 전반적인 반등에 성공을 했다. 그 부분이 이제 커플링 현상으로 국내 시장에도 좀 반등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여기 관련된 테마들이 상승이 나온 테마들이 있으니까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혹은 신규 진입하실 분들은 이 종목을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기타 사항으로 좀 넘어가 보시게 된다면 제가 이 부분을 좀 강조를 많이 하고 싶은데요. 일부 고액 리딩을 하는 유명 유튜버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절대로 믿으시면 안 된다는 부분을 재차 강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이 왜 수익률이 좋냐? 종목을 굉장히 많이 추천을 해요. 뭐 9개, 10개 이렇게 추천을 하는데 그 중에서 바보 아니면 한두 개 종목 무조건 상승이 나올 거지 않습니까? 확률이 10%, 20%인데. 그러면 나머지 떨어진 종목에 대한 부분은 더 이상 언급이 없습니다. 그리고 한두 개 올라간 10%, 20%에 대한 종목만 계속 강조를 하거든요. 자, 봐라. 여기서 추천했는데 100%, 200% 갔다.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앞전 영상이나 앞전에 추천을 받았던 부분에 대한 부분은 생략이 되겠죠. 오늘 처음 본 유튜브 영상이기 때문에. 그러면 혹해서 거기에 고액 리딩방에 가입을 하게 되는 거죠. 거기에 일반적으로 뭐 교육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진짜 사기꾼들도 많지만 이름이 알려져 있는 유명 유튜버, 그 다음에 그 TV에 나오는 그런 유튜버들도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고액으로 리딩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 절대 믿으시면 안 된다는 거. 저렴한 금액으로 시황을 살펴봐주는 그런 좋은 유튜버들 많거든요. 그런 쪽으로 그분들의
저액으로 저렴한 돈으로 그 시황 설명을 받으면서 자기가 공부를 하는 게 오히려 유리한 부분이지, 이런 사람들은 쪽집게지 않습니까? 말 그대로 쪽집게인데 공부를 하지 않고 이 사람들 말만 믿는다는 거는 결국 공부를 하나도 하지 않고 시험장에 들어간다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래서 절대로 그런 쪽으로 안 했으면 좋겠고, 또 어떤 종목이 상승이 나오는 이유가 이제는 이런 회원들이 세력이 될 수가 있어요. 소규모 세력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A라는 종목을 추천을 했다. 그러면 다 살 거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뭐 적게는 몇천 명에서 많게는 몇만 명이 될 건데 100만 원만 투자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순식간에 수십억, 수백억이 들어오면서 수급대가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거기서 팔고 나오는 사람들도 있을 거고, 물론 물리는 사람들도 있겠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무작정 이 사람들은 윗꼬리를 달고 상승을 하더라도 봐라 상승 나지 않냐, 이런 식으로 유튜버들이 광고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말을 전체적으로 믿을 필요는 없다. 그래서 저액으로 리딩을 하시는 분, 시황 위주로 설명을 하시는 분들의 그런 설명을 들으시면서 자기 자체적인 공부를 하시는 게 주식 하시는데 좀 더 유리하다. 바카라가 아니지 않습니까? 주식은 바카라가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이거 사라, 저거 사라 이렇게 해서 믿고 접근을 하시면서 한 달에 뭐 100만 원, 200만 원, 뭐 많게는 1000만 원도 봤어요. 그런 사람들 말을 믿고 접근하신 거는 절대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분들은 최근까지도 2차 전지를 추천했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좀 되게 이상한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이익을 배불리기 위해서 남들의 돈을 뜯고 있는 그 정도로 좀 볼 수 있는데, 아무튼 만약에 리딩방을 돈 주고 하시는 분들이라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고 공부하는데 좀 집중 투자를 하시는 것을 좀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타 사항으로는 테슬라가 3일간의 조정이 나왔습니다. 큰 하락폭은 아니었는 것 같은데 3일간 한 고가 대비 한 15% 정도 떨어졌어요. 뭐 국내 시장에 대비하면 15% 정도는 뭐 많이 떨어진 편도 아닌데, 일단 테슬라에 관련된 자율주행 2차 전지 스페이스X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 날 국내 시장에서는 조금 단기적인 조정이 나올 수도 있고, 디커플링으로 간다면 또 상승이 나올 수도 있고 좀 지켜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그 관련된 테마들은 자율주행 2차 전지 스페이스X가 된다.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되겠고요. 트럼프가 EU의 석유가스를 미국 생산 석유가스를 대량 구입을 권고했습니다. 그래서 석유가스 관련주를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고, 특히 석유가스, 뭐 석유는 흥구석유 이런 게 조정을 많이 받았죠. 그래서 상승이 한번 나올 시기가 왔는데 이게 상승의 재료가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미국과 중국과 일본에 대한 영향이 굉장히 큰 나라이지 않습니까? 중국 같은 경우에도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데, 한한령이 좀 최근에 해제가 되는 모습이 보여주는데 좀 확대가 되고 있는 그런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테마는 엔터, 카카오 계열, 항공, 여행 이 정도로 볼 수 있는데, 제가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는 이 종목 차트가 이제 카카오페이죠. 그래서 카카오가 아무래도 한한령 해제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이 카카오페이가 어떻게 보면 정치 테마에 관련된 종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민주당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으로 풀이가 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차트를 좀 보여드린다면, 최근에 어디에도 볼 수 없었던 강한 힘이 많이 유입이 됐었죠. 정치 테마 관련주로 좀 부각이 됐던 겁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왔었는데 지금 112일선 이 빨간색 부분을 뚫고 이 저점 대비 똑같이 상승폭을 보여준 흐름을 보였고, 224일선 장기 이평선을 뚫어줬지만 좀 안타깝게도 이만큼 상승이 나오고 조정이 나온다면은 장기 이평선 이런 쪽에 부딪혔겠지만은, 지금은 장기 이평선 224일선을 뚫었긴 했지만 조정이 크게 나온 모습입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상승이 나온 다음 하락폭이 나와서 여기 파란색 선 보이실 겁니다. 이 부분 지지를 받는다면 크게 날아갈 확률이 높다.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차트상도 그렇고 호재에 대한 그런 부분이 두 가지나 남아있다. 이제 카카오가 한한령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한 수혜주가 될 수 있다는 부분, 차트상도 아주 좋다.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112일선과 61선 사이에 이격이 별로 크지 않으면서 지지를 해주게 된다면 다시 한번 날아갈 수 있는 확률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은데, 저는 카카오페이가 지금부터는 좀 모아가야 될 시기지 않을까. 제가 현금 보유를 좀 많이 하고 있었는데 강하게 담을 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카카오페이가 좀 힌트를 드리자면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이제 삼성전자에 보조금 지급했던 얘기는 방금 언급을 드렸고요. 금액 자체가 조금 생각했던 것보다 좀 적게 들어왔기 때문에 삼성전자가 호재로 작용할지 악재로 작용할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고, 자,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다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뭐 예산안이 별로 없다고 하는데 이 예산안을 어떻게 처리를 할지 좀 두고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은데, 일단 40일에서 50일간까지 시출을 하는데 시간이 소요된다고 하니까 그때까지는 재료가 살아있는 거죠. 40일에서 50일 끝난 다음에 발견이 안 됐다 이렇게 되면 또 재료 소멸, 또 재료 소멸이 됐다가 또 다시 뭐 두 번째 시추한다 이렇게 됐다면 다시 시작하고 뭐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될 건데, 40일에서 50일간까지는 아마 단기적인 우상향이 진행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실패를 했다고 하면은 또 하락이 깊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에 관련된 종목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40일에서 50일 사이까지는 조금 탄력적으로 매매에 동참을 하셔도 괜찮으실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코인 얘기를 잠깐 하자면 이제 알트코인, 비트코인은 아직까지 21선을 지지해주고 있는 모습인데, 비트코인이 예를 들어서 4%, 5% 정도 하락이 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알트코인의 힘없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10%, 20% 급락이 나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알트코인들이 지금 단기 입병선이 21선을 이탈한 종목들이 거의 대부분이 있던데요. 좀 조심을 하실 필요성이 있다. 그 정도로 좀 압축을 시켜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12월 23일까지 아직 그 이틀이 남아있지 않습니까? 오늘 토요일 오전인데요. 좀 남아있긴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또 큰 뉴스들이 나오고 이렇게 되면은 제가 그 영상을 추가적으로 녹화를 하긴 하겠지만은 일단 큰 문제가 없다면 이 정도로 계속 들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다시 한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릴 수 있도록 하고, 가족들과 좋은 시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월요일 날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